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앞으로 넉 달 뒤면 여수 세계박람회장 개발 주체가 여수 광양 항만공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박람회장 개발 업무를 맡을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여수 세계박람회 특별법에 따라 오는 5월 16일부터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박람회 재단이 아닌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맡게 됩니다.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항만공사로 옮기기 위해 지난해 말 해수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이관위원회가 구성됐고 항만공사 직원 4명도 관련 업무를 위해 정부 세종청사로 근무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공공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재단의 조직 진단과 박람회장에 대한 감정평가, 직원 고용 승계 등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개발에 필요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고 박람회장 인수 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관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3월 초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고요. 재산에 대해서는 4월까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관 재산 목록과 이관 재산 가액을 지역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건 효율적인 공공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입니다. 박람회장 개발을 전담하는 본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에서 원하는 여러 사업들을 발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현 재단 직원들을 항만공사가 직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과 몸집 줄이기를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관철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판국이니까 새로운 조직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광양에 있는 항만공사가 아니라 여수 세계박람회장 본부를 두고 오는 30일 이관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어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는 개발 업무를 전담할 본부 신설과 컨벤션 센터 건립,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기구 운영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가 여수 지역이 도내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여순사건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월 22일부터 1년 동안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희생자와 유족 2,030여 건과 진상규명 30여 건 등 전체 접수 건수가 도내 최다인 2,06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신고 사항에 대해 전남도 산하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검토와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희생자 유족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순사건 유족회와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수는 11구 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 전국유족총연합 등은 어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위원회가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돼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며 신고 기한 연장과 전문조사관 확충, 특별법 개정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도지사가 중앙위원과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보인다며 전라남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 목성지구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다 지어놓고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최근 광양시가 부분 준공 승인을 해주기로 했는데 건설사가 주변 시세보다 수천만 원 비싼 임대 보증금을 제시해 입주자 모집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목성지구에 들어선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입니다. 건설사인 부영주택이 방음벽을 함께 짓지 않아 단지와 맞닿은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고 광양시가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졌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입주자 모집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영이 방음벽 설치 절차를 밟으면서 소음 기준을 충족한 일부 동만 부분 승인을 받기로 해 문제가 풀리나 싶었지만 임대 보증금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인근에서 입주자 모집을 마친 한 임대아파트 보증금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최근 부영이 약 4천만 원 비싼 가격에 광양시에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순천 신대지구와 맞먹는 시세에 광양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입주자 모집이 반년 넘게 미뤄진 가운데 고임대료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또 해당 아파트를 제외하고 66만 제곱미터 규모 목성지구 개발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지역 여론까지 악화하고 있습니다. 부영 측은 광양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정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유령인 중복수급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순천의 한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순천경찰은 얼마 전 해당 사회적 기업 대표와 간부 등 3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유령인을 앞세워 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등 사회적 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들을 악용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광주와 전남 지역의 철도를 이용한 승객이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광주 전남본부는 명절 기간 동안 총 889회의 열차 운행을 통해 지난해보다 증가한 14만여 명의 승객을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이용객이 25% 감소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 등 전남 서부권에는 이번에 적지 않은 눈이 내렸지만 목포 도심 출근길은 큰 차질 없이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잘해야 본전인 제설 작업에 목포시는 소금과 염화칼슘 200톤을 뿌리고 이전과 다르게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이 한창인 오전 8시 무렵 목포 만남의 폭포 사거리도 백년대로도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못할 뿐 차량 흐름은 원활했습니다. 큰 도로는 제설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폭설이 내릴 때 교통정체의 주 원인이 됐던 이 같은 오르막 내리막 차로에서 목포시의 제설 작업이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출근길 교통 대란을 일으킨 원인으로 꼽혔던 목포 도심 6곳의 상습 결빙 구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목포시는 새벽 3시부터 염화칼슘과 소금 등 200톤의 제설제를 쏟아부었습니다. 차량들이 헛바퀴 돈다고 그러죠. 미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극경사지 6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제설 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눈이 그친 뒤 한낮에도 그늘진 도로 등이 얼어붙지 않도록 쌓인 눈을 도로에서 밀어내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시민들이 좀 비켜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다른 도로도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양옆 도로에 차가 있으면 그 차에 눈이나 이물질이 튀면은 민원이 생기니까 목포시는 이달 말까지 500여 톤의 제설제를 추가 확보하고 남은 겨울 추가 폭설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요금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동결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정현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대로 아끼고 아꼈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17만 8천 원. 2달 전 나온 비용 9만 원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들이라든가 아니 도시가스 쓰는 입주민들은 급속히 늘어나는 생활비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가스 요금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도매요금과 단체장이 결정하는 소매요금을 합한 가격으로 구성됩니다. 도매요금이 90%,
소매요금은 10%로 이를 합쳐서 소비자 요금으로 책정됩니다. 특히 이 중 요금 인상 여부를 가장 크게 결정짓는 것이 정부가 정하는 도매요금. 그런데 이 도매요금이 1년 사이 42% 정도 오르면서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겁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 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월 메가줄당 12.9원이었던 도매요금은 1년이 지난 현재는 18.3원까지 올랐습니다. 광주시의 소매요금은 그대로인데 도매요금만 오르면서 전체적인 가스요금이 인상된 겁니다. 광주 지역 소매요금이 인상된 건 지난 2018년이 마지막.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5년 만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시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여론에 따라 소매요금 동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는 상반기는 일단 동결을 해야겠다는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소매요금을 동결한다 하더라도 도매요금이 워낙 많이 올라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에 더해 지난해 말부터 기록적인 한파와 설 연휴 이후에도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1월치 난방비가 부과되는 다음 달은 더욱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소방의 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폭설과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한파로 그제 하루 동안에만 5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에도 출동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신고 출동 상황은 강풍과 폭설로 인한 시설물 안전 조치가 가장 많았으며 고드름 제거와 눈길 교통사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여수시의 상반기 정기 인사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일자로 발표된 여수시 정기 인사에서 5급 승진에서 누락한 6급 A팀장이 불만을 표출한 채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3주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A팀장이 인사 발령된 부서에 대해 장기간 공백 상태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B팀장을 후임으로 추가 인사 발령했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정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시 조직 내 리더십을 형성하려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순천 지역 일원에서는 순천만 정원박람회 홍보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순천역에 박람회 마스코트인 루미오와 뚱리의 인형을 설치하고 드라마 촬영장 등 주요 관광지에서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의 산미다란 주제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순천만 정원과 습지, 도심 일대에서 열립니다. 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면서 전남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하며 모금 목표액을 채웠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목표액은 99억 6,800만 원으로 온도탑 수은주는 100.5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99억 2천만 원으로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도가 됩니다.